딱 하나만 설명하자면 2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계수들의 조건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야? 방금 놔둬주세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계수들의 조건. 2차 방정식 일반형이 ax 플러스 bx 플러스 c잖아요. 그러지? 는 0까지. 는 0 써야 돼. 안 쓰는 애들 많습니다. 지금도 보면 식을 넘어갈 때 등호를 안 쓰는 친구들은 많아요. 알겠어요? 우리가 등식을 넘어갈 때는 등호를 안 쓰지. 등호를 안 쓰잖아요. 등호가 아니라 양쪽 화살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거는 생략을 해요. 보통 생략을 해요. 등식이 넘어갈 때는 그냥 등호가 없지만 당식이 넘어갈 때나 식이 넘어갈 때는 등호를 꼭 써야 됩니다. 알겠어요? 이해됐어요? 당식이냐 등식이냐는 아주 다릅니다. 당식이냐 등식이냐는 아주 달라요. 당식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업이 별로 없어. 식이 넘어가야 되지. 그 전거를 가지고 똑같은 건데 변형이 발생하는 거고, 등식인 경우는 양쪽에 더하고 더할 수도 있고 곱할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으니까 아주 새로운 것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 말인 즉슨 식을 등식으로 만들어 놓는 작업이 꽤 중요하다. 당식이 나왔을 때 등식으로 만드는 작업이 중요하다. 선생님 한 번씩 이제 기술을 이제 얘기를 해줄 텐데, 이렇게 나왔을 때는 등식을 만드는 작업.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는 K라 넣고 풀면 돼요, 그냥. 그럼 등식이 되는 거죠. 갖고 놀기가 쉽다, 이거야. 알겠죠? 자, 2차 방정식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라고? 여기에 있는 이 계수의 조건은 절대적으로 확인하고 가야 돼요. 여기에 힌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계수가 유리수냐, 실수냐, 허수냐. 허수. 됐어요? 문제가 계수가 허수이면 여기 있는 x의 조건을 찾아야 되는데 보통 실수 조건이 많습니다. 그러면 방정식 풀이가 아니라 복소수 상등으로 풉니다. 허수하고 실수로 쪼개가지고. 알겠어요? 그런 문제가 많이는 없더라고요. 한 문제는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질문 받아볼게요. 32번. 33번. 34번. 26번. 42번. 37번. 41번. 46번. 51번. 53번. 96번. 62번. 59번. 68번. 65번. 63번. 64번. 자, 11번. 현재 이 파트는 지금 2차 방정식 파트인데 1차 방정식이 한 번씩 등장합니다. 자, 여기는 문제 잘못됐어요. 1차를 지워야 됩니다. 너희들 지워졌냐 안 지워졌냐? 11번하고 이제 1차 써줬죠. 1차 방정식은 근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차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근이 실근이냐 허근이냐 이런 내용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1차 방정식은 무조건 실근이 하나 있어요. 알았어요? 1차를 지워야 됩니다. 이거는 방정식 또는 등식으로 적어줘야 됩니다. 알겠죠? 이건 잘못된 내용이고, 그래서 1차 방정식은 해가 몇 개? 1개. 2차 방정식 해가 2개. 3차 방정식 해가 3개, 4개 이렇게 간다고요. 아시겠죠? 거기에 실수근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홀수차 방정식은 무조건 실근이 하나 있어요. 홀수차 방정식은 무조건 실근이 하나 있고 허수가 나온 건 2개 세트가 되겠습니다. 알았어요? 이게 2개씩 하는 거야. 세트로. 이게 4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나온다고 하면 실근 2개, 허근 2개. 아니면 허근 4개. 아니면 실근 4개. 이렇게 납니다. 중구는 여기서 중구는 2개로 보는 겁니다. 일단. 알겠죠? 그래서 1차 방정식 무조건 실근이 하나에 갖는다고 했는데 간을 갖지 않는다 했으니까 이건 문제 틀렸어요. 잘못된 문제입니다. 알았어요? 1차를 하면 안 돼요. 그냥. 아시겠죠? 그래서 근을 갖지 않는 어떠한 1차 선생님은 그래서 1차형이라 불러요. 1차 같이 생긴 애야 일단. 형태상 사람의 모습을 띠고 있는 거야. 솜이 사람 모습을 띠고 있어. 알고 보면 외계인일 수도 있다 이거지. 아직은 1차처럼 보이는 거야. 아직은 인간처럼 보이는 거야. 변신할 수도 있어. 자 봅시다.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1 x 넘겨도 관계는 없을 것 같고요. a 마이너스 1 이래 되겠죠. 됐습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1차 방정식 형태를 갖고 있는 애들, 1차 부등식 형태를 갖고 있는 문제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1차는 없어. 꼴만 1차형을 갖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문제는 고등학교 문제는 다 얘가 0이 되는 애들이 많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힌트가 지금 여기에 있죠. 근을 갖지 않는다고 했으니 얘는 무조건 0이 되면서 왼쪽은 0이 되면서 오른쪽은 0이 안 돼야 해가 없는 거고 왼쪽도 0이 되면서 오른쪽도 0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지.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얘를 자, 그래서 현재는 문제가 A가 1이면 해가 무수히 많은 거고 A가 1이 아니고 뭐가 되면 A가 마이너스 1이면 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A가 마이너스 1이 나왔습니다. 알겠어요? 자, 얘를 이쪽으로 넘겨서 써볼게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마이너스를 못 꺼내고 A 플러스 1X 뭐가 된가요? 마이너스 1 이래 되나요? 이래 되죠? 됐어요? 좀 식이 좀 길긴 한데 좀 줄여버리겠습니다. 자, 얘가 방정식인데 얘를 그래프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프로 생각하면 A가 0이 아니면 그래프의 모습이 지금 올라가면 A가 양수이면 이렇게 되고 A가 음수이면 이렇게 되죠. X축을 무조건 지날 수밖에 없다. 이럴 때 1차라고 부르죠. 얘가 살아있으면 1차야. 해가 무조건 하나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A가 0이면 그래프 모습이 지금 요놈이 X축. 그래프 모습이 둘 중에 하나겠네요.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아니요. 요것도 있을 수 있는데 요것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보통 나오지 않을 것 같고 B가 양수일 때와 B가 음수일 때 B가 양수일 때, B가 음수일 때. 항상 0보다 클 때, 항상 0보다 작을 때. 이거는 부등식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1차형으로 갖고 있는데 항상에 대한 건 게 해가 뭐 좀 극단적인 내용이지 해가 없거나 해가 무수히 많거나 부등식도 보면 얘가 0보다 크니까 해가 무수히 많은 거고 얘가 0보다 작으니까 해가 없는 것이 되겠어요. 이 내용은 어째? A가 0인 내용들. 1차형을 갖고 있는 문제는 우리는 앞으로 다 이런 형태만 나올 것이다 이거죠. 알겠죠? 100개 중에 한 99개는 이렇게 나올 거야. 한 개 정도는 뭐 문제 풀다가 1차식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 일단 A 알려주고는 일단은 이 식은 죽었고요.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 뭐야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네. 더 이상 할 내용이 없죠. 식이 다 나와버렸으니까 요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절대값 플러스 절대값. 자, 절대값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뭐 푸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는데 첫 번째 생각은 절대값이 나오면 무조건 양수 음수에 대한 생각을 해줘야 돼요. 양수 음수. 그러면 뭐 이 문제는 아니지. 왜 인수분해 돼버렸으니까 알파 베타가 나와버리니까 집어넣어서 풀 건데 현재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양수이고 알파 베타는 음수가 되겠죠. 됐어요? 여기서 질문이 하나가 있지. 어떤 것이 질문 있어요? 근이 실근이냐 허근에 대한 내용이 아직은 안 나왔네. 실근에 대한 허근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왔습니다. 자, 절대값은 무조건 실근입니다. 절대값은 무조건 실근이야. 절대값이 나왔다는 말은 무조건 실수입니다.
크기를 비교했다는 것은 실수야.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실수라는 거지 알파하고 베타가 실수라는 소리는 아니잖아 지금. 합은 무조건 실수라고 복소수가 나오더라도 알파 베타는 켤레 관계에 있을 거니까 합은 실수, 곱은 실수니까 이런 표현은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이 질문 자체가 절대값이 나왔다는 것은 알파 베타가 무조건 실수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실수라는 말을 일단 확인을 하고 나서 절대값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절대값 표현이 간혹 가다가 복소수도 절대값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절대값이 아니야. 기호야, 기호 그냥. 기호. 보통 이 기호는 어떤 내용에 대한 기호가 나오냐면 크기에 대한 그 기호입니다. 크기. 요거는 얘기를 해줘야 돼. 이 표현은 크기에 대한 내용이다 해서 이 말은 보통은 이렇게 크기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이런 형태를 보통 띄고 있어요. 크기 또는 뭐 길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이게 절대값 같은 기호를 갖고 왔을 뿐이에요. 만약 이걸 쓰려면 약속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절대값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양수 음수에 대한 먼저 얘기를 무조건 해주는 게 맞아요. 근데 합은 양수고 곱은 음수니까 둘 다 음수가 맞네요. 둘 다 음수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식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합은 지금 3이니까 마이너스 3 뭐야 마이너스 플러스 지금 뭐 한 거예요 지금? 선생님 뭘 잘못했죠 여기서? 플러스랑 마이너스 아니에요? 그러니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그래요 합이. 오케이 실수입니다. 합이 양수이고 곱은 음수니까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네요. 그러지?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그러죠? 그런데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인데 합이 양수가 됐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양수의 절대값이 크다 이런 말이 되겠죠. 양수의 절대값이 크다. 그래서 알파가 양수이고 베타가 음수라고 하면 요 식은 어떻게 됩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될 거고 얘는 기본적으로 뭐가 된다? 알파가 더 크니까 얘는 양수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루트 값으로 가는데 루트 값은 2개가 나오는데 뿔마 2개가 나오는데 우리는 그 중에 양수다 이런 말이 되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자, 주의사항 한 가지 여기서 요거 됐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플러스만 나오는 거고 그러면 얼마입니까? 얘가 지금 합은 3이고 9, 16에서 얘는 5가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실제 이 문제는 여기까지 갈 필요 없죠. 인수분해 돼버렸으니까요. 아시겠죠? 다음 26번 조금 전에 했던 내용하고 연결이 되네요. 일단 절대값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절대값에 대한 내용은 자, 절대값 A는 양수입니다. 등호는 있고요. 등호는 있고 양수야. 양수에 대한 내용, 등호에 대한 내용. 절대값 A는 A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요건 기본. 절대값 A가 양수이고 절대값 A는 A보다 크거나 같다.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면 어떨 때 크고 어떨 때 같느냐 이거죠. 얘는 당연하다 했습니다. 절대부등식이야. 그러면 A 절대값하고 A가 같은 거 또는 절대값이 A보다 큰 거 두 가지로 구분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등호가 더 쉽잖아요. 어떨 때 등호 되냐? A가 양수일 때 등호고 A가 0일 때도 관계는 없겠네요. 왼쪽은 A가 음수일 때네요. 이랬습니까? 첫 번째에 대한 해석을 해냈네요. 그러지? 첫 번째,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음수다 이 말이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요식. 요식은 두 개를 더해서 절대값과 각각의 절대값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조건 누가 더 클 것 같아? 오른쪽이 클 것 같죠, 일단은. 그러지? 그래서 요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절대값 알파 플러스 베타가 각각의 절대값하고 비교를 하면 무조건 오른쪽이 크거나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얘가 어떨 때 등호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수를 생각을 해보면 됐어요? 두 개의 부호가 어쨌을 때 똑같았을 때네요. 알파 베타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0일 때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등호 빠졌으니까 우리는 원하는 것은 뭐야? 알파 베타가 음수인 거. 자, 이제는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지만 너희들도 이렇게 혹시 까먹으면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 얘는 기본적으로 외워두시는 게 좋겠죠. 기본적으로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32번 실수 xy에 대하여 요거를 만족시키는 정수 k의 최대값은 정수란 말이 있어요? 실수 xy에 대하여 요거를 만족시키는 정수 k의 최대값은 진행이 안 되네. 안 되는 이유가 뭐지? 지금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문자가 xy 두 개가 있으면서 k라는 상수까지 포함됐어요. 식이 좀 복잡한 식이 돼버렸습니다. 문자를 두 개나 줬는데 식을 하나만 주고 너 알아서 풀어라 이런 말이 되는데 쉬운 문제가 아니란 소리입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러면 뭔가 힌트를 찾아야 되는데 힌트가 정화야 힌트가 어디에 있어? 밑줄 그어줄게. 이 식에서는 뭔가 알아낼 수 없어. 그러면 내가 밑줄 안 그은 데가 힌트가 되겠지. 밑줄 안 그은 데는 두 가지가 보이네요. 밑줄 그었는데 요걸 쓰지 않았네요. 실수 xy. 좀 넘길 수 있는 쉬운 단어입니다. 실수 xy. 또 하나는 이제 정수가 보여요, 실은. 근데 xy가 해결 안 됐는데 정수 k를 구한다는 건 말이 안 될 거고 아직은 식이 k가 없더라도 문제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실은. 그러지?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을 하나밖에 주어지지 않았다? 실수 xy야. 실수 xy. 알았어요? 실수 xy 플러스 2차식. 실수 xy란 단어와 2차식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우리는 뭘로 간다? 판별식으로 넘어갑니다. 쉽진 않습니다. 알았어요? 실수란 단어가 이래서 중요한 단어가 되어버립니다. 뒤에서 뭘 하는지는 몰라. 그러면 실수란 단어에서 우리는 실수라는 표현과 xy든 뭔 식이든 간에 2차식 나오면 무조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럼 이 식을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생각을 하면 얘를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생각을 한다 보면 이 x는 뭘 하겠습니까? 실수라고 했으니까 뭘 가져라? 실근을 갖는다 이 말이 되겠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판별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실수라는 단어를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실수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봤더니 뭘 하라는지 모르겠다. 근데 이 식이 2차식이다. 2차 등식이다 이거죠. 2차 등식이면 판별식으로 넘어간다. 이 풀이는 다음에 계속 등장합니다. 좀 답답한 뭘 하라는지는 몰라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뭘 하라는지 모르겠어. 손을 못 대겠다 하는 말은 새로운 식을 생각을 해내라 이런 말인데 거기에는 실수가 힌트가 된다 이거지. 됐어요? 다음에 한 가지는 요 방법에 한 가지가 있고 요게 첫 번째고 다음에는 뭐 어떤 생각도 있냐면 실수라는 말에서 등식이라는 말에서 뭘로 가냐면 도형으로 갑니다. 도형이라는 것은 그래프 됐어요? 도형의 교점으로 넘어갑니다. 교점이 존재한다는 말이 뭔가가 있다 이거야. 만족하는 값이 있다. 실수가 존재한다 이런 뜻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문제에 따라서 이렇게 풀어야 되냐 이렇게 할 건데 실제 뒤에 가서 문제를 풀면 요 풀이가 훨씬 쉽습니다. 훨씬 쉬워요.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한데 현재 이 도형이 나는 뭔지를 모르겠다 봤을 때는 판별식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판별식 쓰면 2y 플러스 3 제곱 마이너스 4 3y 제곱 플러스 3y 플러스 k
현재 식은 조건에 있지만 좀 막막합니다. 식은 조건에 있지만 좀 막막해요. 알겠어요? 이 문제는 어떤 틀을 갖고 있는 문제만 나온다 이거지. 내가 지금 식을 쓰고 있는데 지금 정확히 가고 있는가? 왜냐하면 판별식 안에도 지금 y에 관한 식이 나왔다니까 아직은 내용이 없습니다. 좀 더 진행을 해야 돼요. 식을 정리를 했더니 마이너스 12, 8y제곱 마이너스 6, 마이너스 사라졌네? 맞나요? 마이너스 12 플러스 12 12, 4, 8 나머지 플러스 9 마이너스 4k가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겠죠. 뭐가 잘못됐나요? 맞게 했나요? 이것도 막막하잖아 아직은. 막막하다고요? 근데 이쪽이 뭐가 됩니까? y가 실수니까 제곱은 실수의 제일 중요한 성질 중 하나 제곱은 항상 양수다. 실수에서 우리가 제일 쓸모있는 말은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소민아? 왜? 빵하고 바꿔야 될 것 같아. 빵빵 창문 열어버려. 자, 실수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 창문 열어. 못 여냐? 뭐 열어버려. 실수에서 중요한 단어가 실수의 제곱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놓치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얘가 0보다 항상 작으니까 얘가 0보다 항상 커야 되겠지. 9 마이너스 4k가 8y제곱보다는 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k가 4분의 9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거죠. 그래서 k의 최대값이 나온 게 아니라 정수 k의 최대값이야. 자, 이것도 문제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k의 최대값이 나와도 됩니다. k의 최대값이냐 정수 k의 최대값이냐 요게 조금 어렵습니다. k의 최대값이 나온다는 것은 부등식의 등호가 무조건 발생할 거고 정수 k의 최대값은 등호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난이도가 좀 더 올라갑니다. 알겠어요? k의 최대값 나오면 무조건 등호가 발생합니다. 이해되시죠? 아니요. 나는 자, 요식에서 넘어가는 게 불편한데요. 불편한 사람 있겠지? 이리로 넘어가는 불편한 사람 있겠지? 지금 요식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불편한 사람이 있다고 지금. 여기에서 요거를 2차 방정식이라 생각하면 x가 실수니까 실근을 갖는다 해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쓰는 것은 여기까지는 문제가 될 거지는 않아요. 이제 한번 해석했으니까. 근데 두 번째 지금 요 식을 쓰려는데 아니 왜 이렇게 넘어가냐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 식을 다르게 한번 적어볼게요. 얘를 8y의 제곱 요건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적을 수는 있겠지.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0보다 작았다 이거죠. 자, 여기가 되겠네. 자, 여기까지 적을 수는 있겠죠? 그러지? 다시 여기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현재 뭐 얘가 y든 x든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지? 그럼 여기는 뭐야? 2차 부등식의 형태겠죠.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아야.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은 게 있어야 돼. 다시 얘를 y를 x로 바꿔줄게요. 일단 x로 바꿔오면 얘를 하나의 함수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의 함수로 생각하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이 그래프가 2차 함수의 그래프가 y에서 x로 바뀐 겁니다. 지금 얘가 0보다 작은 게 어쩐다? 존재를 한다 이런 말이야. 존재를 한다는 말은 그래프가 x축 아랫부분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알겠나요? 이렇게 되면 0보다 작은 게 없는 거잖아. 얘가 아니고 얘더라 이거죠. 알겠나요?
그럼 이렇게 되려면 다시 판별식이 어째야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얘가 등호가 있으니까요. 등호가 있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같다. 판별식 했더니 1창이 없죠. 1창이 없고 마이너스 8 4k 마이너스 9가 0보다 크거나 같다. 4k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 k가 4분의 9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이게 이거 해석이 불편한 사람은 이런 식의 해석을 하면 되겠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아시겠죠? 이 문제는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지금. 예, 여기에는 물론 너희들이 풀어가지고 답은 다 있을 건데 이유가 다 하나씩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문제를 봤을 때 비슷비슷한 형태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올 겁니다. 이거는 계속 나올 거야. 해석적인 부분. 근데 해석적인 부분이 이해가 안 됐다 하면 어디로 넘어가서 해석 안 되냐면 그래프로 해석을 하면 훨씬 더 생각하는 게 도움이 된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아시겠죠? 다음 3, 4, 7번. 좋은 사람 있으니까 33번 좀 이따 할게요. 34번부터 가겠습니다. 34번. 34번은 어디서 봤네? 인수분해에서 나왔던 문제네요. 기억납니까? 인수분해에서 선생님이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어디서 나올 거다? 인수분해에서 나올 거고 2차 방정식 나올 거고 어디서 나온다 했습니까? 또 뒤에 직선에서 나온다겠죠? 두 개의 직선을 의미한다 해서 나온다겠죠? 알겠어요? 그때 어떻게 풀었습니까? 판별식이 0.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있죠. 납니까? dx란 말은 x에 대한 식에 대한 판별식이고 그에 대한 판별식이 y에 관한 식이 나올 거고 그 y에 관한 식의 판별식이 0이 된다. 이유는 이렇게 설명한 것 같은데 얘가 d가 있는데 이 d 자리가 뭐가 된다?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판별식 0이 된 거죠. 알겠습니까? 집어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바로 나와요. 다음 37번. 자, 2차 방정식의 두 군을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절대값이 나왔네요. 절대값 1대3. 자, 절대값이 나오면 선생님 뭐부터 확인하라고? 부호부터 확인하라 했어요. 부호부터. 그래야 문제가 쉽게 마무리가 돼요. 생각할 거리가 지금 절대값이 나왔다는 것은 양수, 음수가 있단 말이지. 그러지? 근데 부호가 확인이 되면 그 중에 몇 개는 제거하고 문제를 푼다. 이 말이 되겠어요? 우리가 아는 사실은 뭐야? 확실히 아는 사실은 두 군의 곱이 마이너스 2니까 음수란 사실이네. 그럼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야. 누가 양수고 누가 음수인지를 몰라. 누가 양수인지고 누가 음수인지를 몰라. 알겠어요? 됐어요? 그러면 하나가 알파이면 하나가 3알파인 건 사실이잖아요.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3알파 맞겠죠? 부호가 다르니까 두 군의 곱이 지금 절대값은 1대3이고 음수가 나왔으니까 하나는 음수예요. 현재 알파가 음수인지 얘가 음수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알파가 음수면 얘가 양수가 되는 거고 얘가 음수이면 얘가 양수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의 곱이 마이너스 3알파의 제곱이 마이너스 12가 되니 알파는 뿔마 2예요. 2만 나오면 안 됩니다. 알파는 뿔마 2가 나오니까 2하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하고 6 마무리 됐네요. 여기서 그만큼 절대값이 중요하다. 절대값을 해결하고 나오면 문제풀이가 간단해진다 이거죠. 조건이 줄어드니까요. 다음. 소민아 이거 설명이 되겠냐? 됐어요? 이 문제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습니다. 실근의 최대값을 구하시오야. 얘가 실근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써야 될 것 같고 그때 실근을 또 다시 구해서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 말이 되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응? 그럼 내용상 보면 실근을 가진다 했으니까 판별식을 접어볼게요. 판별식은 제곱 마이너스 4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 4가 필요 없죠? 4 필요 없죠? 짝수식이니까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가 a제곱이 없어지고 마이너스 4a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a는 1보다 작거나 같네요. 이게 이제 조건이죠. 조건. 이건 조건이고 실근은 아직 안 구했어요. 실근은 x 거죠. x 거. x는 어떻게 구하지? 인수분해 되나 안 되나? 인수분해 되면 이 문제가 안 나왔겠지. 될 것 같았는데 안 됐어요. 선생님 생각은 이 문제를 잘못 만들었지 않냐 이런 의도도 있고 의도성이 하나가 있긴 한데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부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 인수분해가 안 된다 이 소리죠.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말은 뭔 말이야? 근을 어떻게 구하란 소리야? 근의 공식 넣으라 소리네요. 짝수니까 2 a 마이너스 1가 아니죠. a 마이너스 1이죠. 짝수 공식 쓸 거니까 a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판별식이 어디 있습니까? 요거였죠. 여가 지금 t가 들어가니까 4분의 d가 들어가니까 이게 들어가겠죠.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4를 빼놓고 2를 빼놓고 1 마이너스 a 1 마이너스 a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로 적겠죠. a가 1보다 작으니까 얘는 양수 말 되죠? a가 1보다 작으니까 1 마이너스 a로 적는 게 맞죠? 이게 양수니까 요거의 무슨 값을 구하여라? 요거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네요. 그러고 봤더니 지금 루트가 있고 감사하게 지금 얘가 1-a 요것이 바꾸면 마이너스 1-a 그럼 뭐 하자는 소리야? 치환하자는 소리겠네요. 보이면 바로가 되지만 치환하겠습니다. 얘를 t로 치환하고 t는 어떻게 됩니까? 정화야 t 범위가 어떻게 되냐? a가 1보다 작으니까 a가 1이면 0이 되겠죠? 루트는 무조건 양수잖아. 이래 되겠네. 됐습니까? 그러면 x란 식이 얘가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가 되고 얘가 t의 제곱이 돼서 마이너스 t의 제곱 뿔마 2t 이래 되겠죠. 최대값은 플러스에서 존재하겠네요. 최대값은 플러스에서 존재하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됩니까? 위로 볼록 축은 얼마고? 축은 1이고 범위는 t가 0보다 큰 범위 0은 여기 있겠네요. 그래서 최대값은 여기서 존재하겠다. a가 얼마에 존재하겠다? 1에서 존재하겠다. t가 1에서 존재하겠다. t가 1 넣으면 다시 말해서 최대값은 t가 1일 때 1 넣으면 1이 되겠네요. 선생님이 이 문제를 봤을 때 문제를 시킨 대로 하는 방법이 몇 가지 됩니다. 중간중간에 약간 좀 까다로운 내용들이 좀 몇 개 숨어 있습니다. A의 범위가 있을 거고 도대체 실근에 대한 최대값은 어떻게 구할 거냐 봤더니 그래 공식을 넣어가지고 식을 봤더니 요런 형태가 나와버렸네. 그래도 가는 길을 어느 정도 제시를 해줬기 때문에 넘어갈 수가 있었네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책은 이렇게 풀었더라고요. 잘 보세요. 요거는 사실 이 문제를 봤을 때 요걸 생각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고 이런 거야. 앞으로의 문제 푸는 기술 중에 하나가 있는데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식을 x로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 들어있어? a가 들어있고 다시 a도 지금 2차 형태가 될 거고 a는 이 말이 사실 이 말이 중요한 힌트가 돼버렸습니다. 따지고 보면 중요한 힌트가 됐어. 그래서 식을 봤을 때 이 식은 x에 대한 2차 식이지만 나는 이 식을 뭘로 정리할 수도 있겠다? a로 정리할 수도 있겠다. 이거예요. a로 정리할 수도 있겠다. 이거예요. 알겠나요? 너희들이 다음에 문제를 볼 때 x에 대한 방정식인데 계수가 문자로 돼 있을 때 그 문자를 뒤집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론이 된다는 거야. 알겠어요? 특히 어떨 때 많이 쓰냐면 x의 차수와 이 a의 차수가 더 낮을 때 a로 식을 정리하면 식이 더 쉽게 보이는 경향이 있더라 이거예요. 알겠나요? 요거는 하나의 방법론은 맞아요. 문제를 읽는 방법론. 어쩔 때 x의 차수와 a의 차수를 봤을 때 x가 차수가 높고 a가 차수가 낮으면 뭐 인수분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 요 말은 우선권이 x에 있으니까 그렇게 바꾸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야. 생각 자체가. 알겠어요? 바꿨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를 바꿔서 해석을 해보면 이제는 이렇게 된다고. a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1a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 뭐야 비슷한 거 아니 좀 다르구나. 이렇게 된다 이거지. 그래서 요놈을 a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해석을 하고 a는 실수란 조건이 있으니 여기서 판별식을 써봐도 되겠다라는 말이 되겠고 제곱할 거니까 부호로 뺐고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0x 플러스 1 플러스 13 식 맞게 적었나요? 얘가 어째야 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얘가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런데 얘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3x 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13이 0보다 작거나 같고 감사하게도 인수분해가 되네요. 맞나요 지금? 마이너스 2x 플러스 어디 틀렸어? 첫 번째 식이 틀려버렸어? 2ax네요. 2a. 2가 빠졌네요. 2가 빠졌으니까 그때 얘기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세 줄 적고 나서 얘기해 주면 이렇게 되겠네. 그러지? 이렇게 적었더니 x13이 1차식이 됐네요. 마이너스 4x 플러스 1 플러스 4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네요. 그래서 x는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지? 여기서 말하는 x가 뭐가 된다? a가 실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 되니까 실근 최대값은 2다. 나는 물음표입니다 지금. 현재 이 말은 a가 실수가 되기 위한 a가 실수가 되기 위한 x의 범위인 거지. 실근이냐 아니냐는 것은 조금 애매할 수가 있다 이거지. 나는 그렇게 쓸 수 있겠다. 확신이 되면 쓰면 돼요. 쓰면 약간 물음표입니다. 현재 이 말은 즉슨 a가 실수가 되기 위해서 x의 범위가 나온 거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실근이고 물론 실근이 x라 말할 수도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조금 물음표입니다. 이 방법이 알겠죠? 확신을 가질 수 있냐 없냐는 것은 물론 뭐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나는 물음표일 것 같아요.
어중간하면 문제 풀이가 이 방법이 이상하다 싶으면 그 방법을 선택 안 하는 게 맞겠지. 알았어요? 다음에 그러면 써놓고 다음에 혹시라도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면 쓰면 돼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쓰는 거지. 알겠어요? 확실치 않으면 확실한 길로 가는 게 맞아요. 알았어요? 다음에도 풀다가 이게 확실하게 믿음이 간다. 그럼 그때는 사용을 하십시오. 쌤은 모르겠어요. 쓸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대해서. 왜 확신이 안 간다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실근의 최대값이야. 실근. 그러지? 얘는 A가 실수이기 위한 조건을 쓴 거야. X의 조건을 쓴 거야. X의 조건이지 그게 X의 이 방정식이 해라고 인정이 되냐 안 되냐는 차이점이 있다 이거지. 조금 애매한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 첫 번째 풀이를 일단은 추천합니다. 일단은 추천해요. 다음 몇 번까지 갔어? 37번. 6문제밖에 안 풀었어. 너무 41번 2번은 뭐야? 41번 2번은 언젠가 했는데 안 했냐? 복소수 할 때 한 거 같은데? 자치 너 봐봐 자수 이거를 아니 안 봤어요. 아니 한번 듣고 싶어서. 그런 의무여서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설명했냐면 여기서 알파가 근이 허근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 방정식에서 근이 허근이 나오면 뭘 찾으라 했습니까? 계수 찾으러 간다 했어. 계수 조건. 계수가 실수니까 얘가 허수가 나오면 허근이 나오면 얘가 허근이 나오면 다른 근은 혈내근이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고 두 번째는 근의 세제곱이 실수. 또 여기에 실수란 말이 있으니 누구는 알파 세제곱하고 알파바 세제곱이 같다. 요걸 찾아라 했죠. 그러면 넘겨서 인수분해하고 이래 되겠고 얘가 0은 될 수가 없다 했죠. 허수라 했으니까. 그렇죠? 얘가 0이 되겠다 이거죠. 플러스 그래서 알파 플러스 알파바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바는 식에서 p 제곱 마이너스 2p 맞나요? 얘가 0이 돼서 p가 0 또는 2가 나왔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얘가 0이 되더라도 알파가 실수일 수가 있어요. 이 식이 0이 되더라도 알파가 실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럼 얘가 0이면 다 0이란 소리잖아. 이렇게 0 될 수가 있다는 거지. 확인자가 필요하다 이거야. 이게 무조건 뭐가 있으니까 허수란 말이 있으니까 얘가 뭐가 돼야 돼. P에 따라서 알파가 허수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확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이거에서 오답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문제를 풀어놓고 확인 작업이 필요한 문제들이 좀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42번 풀고 넘어갈게요. 다음 46번을 질문하는데 있구나. 자 봅시다.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 위에 점 P를 잡았습니다. 평행한선을 그었습니다. 평행한선 삼각형이 나왔는데 평행한선이 나왔다. 평행한선 나왔다. 닮음을 얘기하자는 거죠. 그럼 닮음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라 이 말이겠고 내용에서도 보면 평행사변형 ARPQ의 넓이하고 이 삼각형 넓이가 지금 4대 9예요. 근데 얘가 닮음이 아니지. 누가 닮음이야? 얘 둘이 닮음이죠. 얘 둘의 합이 5가 된다 이 소리죠. 비율적으로. 전체가 9고 얘가 5가 된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닮음에 대한 내용은 비율 문제야. 비율 문제는 B로 쓰는 게 맞겠죠. B를 쓰는 방법은 분수 형태가 비율이죠. 비율. B하고 분수 형태는 같은 놈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B는 식을 만들어내야 되고 분수 형태는 바로 쓸 수 있으니까 우린 조금 연습해서 B 대신에 분수 형태를 쓰는 것은 좀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달문도 마찬가지고 연습 몇 번 하면 식을 써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B 문제는 기준값이 있다는 것이 전체가 기준값이죠. 전체가 기준이야. 전체가 기준이면 두 개의 닮음을 생각한다면 BP를 X라 놓고 CP를 9-X라 놓으면 닮은 B가 얼마야? 9대 X 대 9-X가 될 거고 넓이는 제곱 B가 될 거라고. 두 개를 합한 거니까 우리는 기준이 전체고 전체가 누구라고? 9의 제곱이고 9의 제곱 B를 쓰고 있습니다. 작은 왼쪽이 지금 X제곱이고 오른쪽이 9-X제곱이니까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이 뜻이 무슨 뜻이겠어 그러면? 이 뜻은 전체 삼각형의 넓이 분의 작은 두 개의 삼각형의 합의 넓이의 B를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식 이해됩니까? 는 얼마다? 9분의 5. 요 식을 쓰는 수만 있으면 닮음에 대한 문제는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요 식을 써낼 수만 있으면 닮음의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다고요. 이해됐어요? 연습을 해야겠죠. 이해가 안 되면 너희들 식대로 한번 써보세요. 써보고 나서 쓰다 보면 이 형태가 언젠가 등장하겠지. 비슷한 형태가. 알겠나요? 여기까지 쓸 줄 알면 닮은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중간 과정에 대한 스킵이 좀 필요합니다. 식 안 쓴 게 아니라 다 쓴 거야. 실은 선생님 다 썼어요. 아시겠죠? 하나만 더 하고 닮음이 왔으니까 뭐 너희들이 숙제로 아마 했을 것 같긴 한데 자 그림과 같이 넓이가 6인 전체 넓이가 6이 나왔어요. 기준값이 나왔고요. 삼각형의 BC의 평행한 직선을 얘를 접었나 보네요. 얘를 접었어요. 접어가지고 겹친 이 부분의 넓이를 지금 구하자 이 말이겠죠. 그럼 여기에는 닮음 도형이 몇 개가 보여? 소민아 몇 개 보이니? 하나, 둘, 세 개가 보이네요. 보인가요? 접기 전에 선은 지금 그어놓은 겁니다. 됐어요? 자, 우리는 닮음 도형이니까 대응변의 B만 알아면 되겠죠. 대응변의 B. 그럼 여기서 대응변은 누가 대응변이냐? 이쪽 선 대응변이겠죠. 됐어요? 우리 넓이의 생각이니까 어떤 변을 봐도 상관없습니다. 높이로 봐도 될까요? 높이가 대응변이 돼도 될까요? 요 삼각형 세 개 닮음이니까 이 선으로 지금 대응변으로 봐도 되겠죠. 이 선으로 봐도 되고 이 선으로 봐도 되잖아. 그러지? 전체에 대한 비교만 할 거니까 알겠나요? 그럼 전체를 뭘로 보고 1로 본다면 1을 이제 1로 볼 거야. 전체를 1로 볼 거라고요. 그리고 문자를 하나 놔야겠네. 이거 아니면 이걸 문자로 놓겠네요.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어째요? 같겠죠? 접었으니까 다시. 그러면 문자를 나는 x를 여기 넣겠다 이거죠. 그럼 이 길이는 뭐가 돼? 1-x가 되겠고 다시 이 길이는 x가 되니 우리는 이제 세 개의 삼각형 B가 다 나온 거죠. 전체를 1로 보고 지금 B를 쓰는 것은 아까는 전체가 9였잖아. 그러지? 그래서 9의 제곱으로 나눈 거야, 넓이니까. 근데 전체를 1로 보면 굳이 나눌 필요가 없지. 왜 이 값의 제곱 자체가 B가 되는 거야. 맞나요? 전체 기준을 1로 잡았으니까요. 그러면 현재 요 삼각형이니까 얼마? B 1-x의 제곱.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삼각형이니까 이 사다리꼴이니까 요거에서 요걸 빼면 되겠잖아. 요거에서 요거 빼면 돼요.
요 길이 말하면 되겠네. 요 길이. 요 길이는 1-xx 빼니까 1-2x이 되나요? 그럼 다 나왔네요. 우리는 두 칸짜리 삼각형에서 요 삼각형 1-x에서 요 삼각형 1-2x만 빼면 되겠죠. 넓이니까 제곱비 1-x의 제곱에서 1-2x의 제곱을 빼면 전체에 대한 b가 된다 이거죠. 전체를 1로 봤을 때 b가 된다 이거고 우리가 원하는 넓이는 여기다가 6만 곱하면 되겠네요. 식 이해됐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닮음에 대한 내용은 쉽게 풀 수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할 수만 있으면 된다 이거지. 쉬었다 할게요.